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4일 오전 시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말에 생각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일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말에 얘기하는 게 제 스스로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이 위기 때 그래도 다행히 잘 버텨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의 EU 승인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이 방송을 보시고 손절매 어떤 유혹에 빠졌다가 차분히 이겨내고 잘 주식 수량을 지키신 분들은 네, 현재 상황이 그래도 버틸만 하겠죠. 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손절매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단순히 이게 순매수량을 보면 안 돼요. 이 매도량을 봐야 됩니다. 늘 얘기 드렸던 손바뀜, 이게 90만 주 매도가 이 중에 절반이 손절매성 물량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현재 이 매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최근에 20만원 언더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현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20만원 이하에서 잡았다라는 거는 현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 드리지만 현금 비중에 대한 소중함을 이번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셀트리온을 단기적으로 접근했든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든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현금이 없었던 분들은 굉장히 답답했던 구간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 늘 주시장은 늘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수천만 번의 기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에 세 번밖에 기회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수백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신에 그 기회를 스스로 준비한 자는 항상 그 기회를 잘 이용하죠. 근데 영원히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어. 예, 준비를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본인을 탓해야 돼요. 뭐 나는 운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운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해도 나는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옆으로 넘어져도 모든 일을 상황이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냥 비관론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관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안 깨졌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냥 거짓말인 거죠. 예. 그 정도로 운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기는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뭐 셀트리온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산 겁니다. 운으로 탓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급하게 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난 운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자기 위안입니다. 자기 위로입니다. 절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자기가 공부가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올해 작년 단 한 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추천을 해서 손실매도, 손절매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추천에 대해서 수익 실현했고요. HLB도 마찬가지죠. HLB 제약 제가 추천을 해서 단 한 차례도 손실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당연하죠. 기다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늘 얘기 드린, 기다리세요. 또 기회가 옵니다. 기다리세요. 수익 나면 파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 적정 수익.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공포는 마찬가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감정을 컨트롤만 하면 주식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쉬워집니다. 23만원 수익 나신 분들 한번 수익 실현해 보세요. 예, 저도 전부 수익 매도 다 해드렸습니다. 예, 장 열리자마자 뭐가 매도가 많이 주문이 나왔죠. 예, 다 매도 시켜드렸습니다. 예. 예. 왜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했을까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수익 났으면 만족한다. 예. 수익이 낮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10만원 가지 않고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기회가 올 거다. 또 기회가 또 왔죠. 또 바로 살 수 있느냐? 그건 힘들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팔고 저녁에 오후에 장마 칠 때 살 수는 없습니다. 저 그 정도 술력은 없습니다. 아직은. 언젠가는 또 사야 될 기회가 또 오겠죠. 자, 이제는 굉장히 매수의 관점을 더 높게 봐야 되겠죠. 자, 왜? 이유가 뭘까요? 뭐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건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냥 계속 지켜보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장기적으로 지금 뭔가 상황이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경구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항체치료제는 혼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초반기에는 뭐 약을 먹고, 우리도 감기도 초반에 약간 감기 기운 있네, 약 먹어봐야지. 약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져. 그러면 병원 가서 입원 치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 받아야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사를 체크했는데, 지금 레캐노라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유럽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망자,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백신까지 맞았는데 이거 뭐지? 우리 예상과 다르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사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하네? 그렇죠. 이제 완전히 넉넉고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프랑스, 뭐 영국, 네덜란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다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럽 승인이 빨리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유럽이 지금 심상치 않다. 네덜란드 재봉쇄. 예, 다시 들이어먹고, 우리도 이러면 또 겨울 되면 또 위태위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자체가 너무 이 강력한 바이러스고, 이게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돌파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아까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또 재확산 한다고 하네요. 이거 보십시오. 확산세 오늘도 2,400명대고, 네. 가까이 30명 가까이 나왔다고 아까 나왔는데 32명이네요. 그렇죠.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그러면 레캐노라가 이제 더 불티나게 팔리겠죠? 야, 일단 나도 맞자. 나도 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해주세요겠죠. 이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불안한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나 죽으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들 죽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가격대가 지금 얼마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병 치료를 받는데 지금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그건 너무 억울하죠. 100만원 들든 200만원 들든 맞을 겁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다 맞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예전에 얘기했던 공매도꾼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개미들 턴다고 제가 얘기했죠.
VOC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네덜란드의 과거에 400년 전에 주식이 가장 재밌는 코인스턴스 우연이네요. 네. 네덜란드에서 재봉쇄 조치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뭐가 시작됐죠? 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VOC 주식이 발행되었고요. 그때도 네이키드 숏셀링, 예, 비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얘기 드렸죠. 대주주들이 주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매도합니다. 뭐지? 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았지? 야, 큰일 났다. 소액주주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걸 팔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레이키드 숏셀링을 합니다. 주식 차익도 안 하고 미친 듯이 공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공매도 하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난 악재가 나오나 봐. 그러고 나서 소액주주들을 따라 팝니다. 근데 갑자기 100만 원 하던 VOC 주가가 9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소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동인도에 갔던 배가 하나가 난파됐대. 90만 원. 야, 큰일 났네. 근데 그날 또 똑같이 대주주들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매도, 그 다음에 네이키드 숏셀링 또 합니다. 야, 대주주들이 자기 주식 다 팔고 공매도까지 친데 폭락하나 봐. 소문이 또 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소문과 동시에 배가 두 척이 더 난파됐대. 큰일 났네. 소액주주들을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셀링 막 셀 주식이 매도되었습니다. 주식이 매도되었습니다.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주식 매도하면 막 한 주 체결되면 주식이 매도되었습니다. 막 소리 나죠. 띵띵띵띵띵띵 소리 납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면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 됐는데 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근데 60만 원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모든 배들이 지금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됐다. 다 빼앗겼다. 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죠? 전부 다 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 소문이죠. 근데 그게 진짜 결과적으로 지금 완벽한 치료제로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거든요. 기사로 이제 조만간에 출시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출시되었냐? 아직 안 됐습니다. 판매되고 있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 기사 거리들이 계속 전해들으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공매도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미친듯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주가 20만원 이하로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방송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편안하게 마음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주가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는 얘네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거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주가는 더디게 움직일 겁니다. 많은 개인 손절매 물량이 나와야지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던데, 그래서 비록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게 주가에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한 분, 두 분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스코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다렸던 분들은 안도의 한숨 쉬고, 그때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럽 승인이 되니까 좌우를 안 서긴 거죠. 그 손절했던 사람들은 셀트리온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방송 보는 분 중에 내가 손절해서 현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19만원에서 손절 다 했는데 17만원에 15만원에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절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19만원, 20만원, 21만원 되는데 오히려 어제 23만원에 손절했던 사람들이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거죠. 또 무서워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엇박자를 탄 겁니다. 여기서 손절해서 20만원에 손절해서 지금 23만원에 산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증거가 나오나요? 바로 이 수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40만 주 순매수 중에 수많은 매수자가 130만 주는 샀습니다. 130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30%는 손절했다가 다시 샀던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친 똥줄 타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본인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 컨트롤 못하고 냉정하지 못했던 이성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탓하지 않고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주식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분산 투자도 안 하고 신용 미수 또 지르는 거죠. 미수. 야 이제는 진짜 확실하다. 또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수 지르고 신용 지를 때 저희는 전략 매도했습니다. 무기 차이가 뭘까요? 왜 저는 전략 매도 신호를 보냈고 그 사람들은 전략 매수를 했을까요? 그게 빼따꼼뿔리거든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아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팔아야 되죠? 어떻게 수익 내죠? 저도 자문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면 매도 신호를 내면 충분히 사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미친 듯이 개미들이 사줄 수 있게끔 제가 가진 주식을 던질 수 있게끔 호가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호가 유동성이 풍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호재에 엄청난 매수세에 주식을 던져버리면 호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때 외국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하는 거죠. 동해 양양에 서핑하러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초보 서퍼들은 그냥 매 계속 타고 넘어지고 그냥 앞바다에서 그냥 얕은 물에서 놉니다. 근데 고수들은 뭐 하고 있죠? 저 뒤에 저 멀리 가서 파도를 기다립니다. 별로 안 좋은 파도는 다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딱 자기가 원하는 파도가 온다? 그럼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많이 탔으니까. 아, 이 파도다. 준비를 합니다. 물장구를 탁탁탁 칩니다. 그럼 그 파도가 딱 오는 순간 그 파도 위에 올라와서 서핑을 쫙 하고 미친 듯이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프로 서퍼들은 10분, 20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초보 서퍼들은 그냥 파도만 오면 무조건 탑니다. 타고 넘어지고. 제가 초보 서퍼죠.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핑을 해봤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 여름입니다. 양양에. 근데 주식은 제가 초보가 아니죠. 20년 동안 그 초보 서퍼들처럼 미친듯이 그 타다 보니까 이제 일어서서 타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실력이 붙었고 큰 바다로 나가서 큰 파도를 만나서 타보니까 야 이게 물도 많이 먹어보고 부상도 당해보고 이리 깨져 저리 깨져 다 깨져 보니까 이제 대회 나갈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제 시작하자마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도다. 이건 수익 실현이다. 그렇게 수익 실현하는 게 셀트리온만 제가 올해 한 4번, 5번 셀트리온 제약 돌아가면서 다 수익을 한번 내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압도적인 10% 이상, 20% 이상 수익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이 아시다시피 올해 내내 4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떨어지는 약세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올라온다라는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그 수급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급락한 날은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원칙 하나로 그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모든 저점에서 다 사서 다 수익 냈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뭔가 그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불안할 때는 저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그게 명백하게 전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댔죠. 가장 압도적인 핵심적인 이슈 하나는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이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렇죠? 4월 왜 공매도가 그냥 개시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30-40% 떨어진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리바운드 나와서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한번 그 다음에 이때 3번 정도 한 총 5번 정도 셀트리온만 수익 실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기다린 거죠. 좋은 파도,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 파도, 나에게 맞는 파도, 딱 적정수. 너무 큰 파도는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맞는 파도가 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무슨 파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굉장히 큰 파도가 왔습니다. 또 출렁일 거예요. 월요일날 고민이 됩니다. 저도
다시 이거는 사야 되는 주식인데 시작하자마자 사야 되는 것인지 얼마에 시작될지 모르니까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22만 원에 시작될까? 23만 원에 시작될까? 아니면 23만 원 넘어서서 24만 원에 시작될까?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저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없죠. 내일 아침 8시 40분이 되면 예상치 할가가 나올 겁니다. 그 40분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9시 딱 시작하는 순간 23만 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의외로 21만 3천 원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뭐지? 왜 하나도 안 올라갔지? 그러면 와, 공매도가 진짜 미친 듯이 누르나?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건가? 전혀 레큐노라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근데 21만 3천에 시작해서 25만 원까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NC소프트처럼. NC소프트가 이날 그냥 시작가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상한가로 끝나버렸죠. 이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메르케노라가 이제 유럽 승인이 확실하니까 큰 손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왔다. 선수들이 이제 입장하는 거죠. 공매도가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에 일관했던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 미친듯이 팔았던 연기금이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고 안도의 한숨 쉬면서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 미친듯이 팔았잖아요. 다시 사겠다는 거거든요. 연기금이 언제부터 팔았습니까? 40만원 때부터 팔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산다는 거. 산다고 마음 먹고 오늘부터 이제 미친듯이 내일부터 원래부터 일주일 내내 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또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흥분이 됩니다, 지금. 비록 지금 셀트리온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차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이제는 좀 중장기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최소한 중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날 장 마감 전에 샀으면 거의 대박이었겠죠. 또 1, 20% 기본적으로 수익 나는 건데 그렇게까지 주식이 제 눈에 다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집,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다 동원해서 그냥 다 때려 부어서 그냥 10%만 수익 나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예. 그렇게 재매매만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전업을 오랜 기간 했을 때 이 전업 투자자의 길이 혼자 집에서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도 전업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울증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알바를 뛰고 일을 해버리면 주식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장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알바를 안 했죠.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알바들. 내가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저녁에 할 수 있는. 왜? 돈이고 나발이고 외롭습니다. 인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간이 독방에 갇혀, 지금 뭐 교도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형벌이 독방입니다. 죄수들이 사고 치면 독방 가두죠. 한 달 동안. 그럼 미치는 겁니다. 사고 칠 생각이 안 들 거야 아마. 네. 그 외로움이 더 무섭죠. 말할 상대도 없고. 지금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말할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쌍방향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저희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들립니다.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존잘하신 분들 마음,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 지금 이제 사시는 분들의 마음, 이제 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 40만 원에서 사서 물린 사람의 마음, 신용 지르신 분들의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때문에 심리학 책을 읽습니다. 네.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식에 적용했을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콤플리가 심리학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고, 그 앙드레 코스트라니도
결국에는 자기가 많은 다독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수많은 어떤 인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명성을 흘린 증권맨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의 도박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냥 기계 룰렛 뭐 돌리는 이런 거 말고 인간과 인간 하는 포커 같은 경우는 포커의 고수들이 상대방의 패를 읽는 게 아닌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거죠. 습관을 읽는 거거든요. 행동을 읽고 버플링 하는 걸 읽는 거거든요. 쟤는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손가락을 치더라. 쟤는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눈을 왔다 갔다 하더라. 제가 버플링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죠. 허풍을 떨 때는 뭐 입술에 침을 닦더라. 이런 세심한 것들을 다 기억해 놨다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제 카드 낮다. 제 카드 높다. 그걸 보고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주식도 우리가 이런 어떤 상대방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지 주식이 되는데 자꾸 감으로 하고 운으로 하고 내가 운이 좋은지 운이 안 좋은지 내가 감이 좋은지 감이 안 좋은지 그따위 소리 할 거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감이 좋았는데 감이 조금 떨어졌네. 그렇게 주식을 앞으로 하다가는 그냥 패가 망신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예. 엄연히 투자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어떤 상황과 주가의 위치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도 있고 시기적으로 중장기로 투자할 때도 있고 주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하나 가십으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모 증권사에서 부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친구의 얘기를 빌리자면 뭐 3천억 정도 되는 주식 자산가가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하고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확정됐으니까 장이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계속 3천에서 맴돌고 있죠. 여기서 4개월 5개월 동안 주식을 하느니 난 충분히 벌었고 좀 실련다. 뭐 장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신은 안 들지만 자기는 돈을 벌었다. 나는 쉬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떨어져 있으면 다시 사겠다. 안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켜보겠다. 어떤 판단이 쓴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 아예 일괄 주식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하시는 분들, 큰 손들, 자산가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NC소프트를 뭐 개인 투자자가 몇천억대 혼자서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NFT의 어떤 세계 새로운 흐름을 포착했다는 거죠. 메타버스. NC소프트는 십수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임 회사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상세계에서 엄청난 MMORPG, 롤 역할 모델 게임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류의 가상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것들이 NC소프트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NFT와 연계돼서 가상세계, VR 뭐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게임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NC소프트에서 MMORPG가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되어서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면서 사냥을 한다. 좀 재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포착하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셀트리온들의 어떤 기존 복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 복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주가가 떨어지면 왜 제가 자꾸 사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바이오 베타와 바이오 신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약을 토대로 셀트리온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에서 압도적인 탑픽 종목이 셀트리온인 거죠. 그 셀트리온이 현재 상황이 힘들긴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영업이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적자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500억씩 1000억씩 찍는 바이오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1조 가까이 버는 이 셀트리온 기업이 여기서 그 돈을 기반을 바탕으로 계속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바이오 신약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셀트리온이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저도 늘 잠을 해드리면서 떨어지면 사도 분명히 올라온다,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과 현재 기술과 테크닉과 투자 심리와 자신의 어떤 자금 운용 현황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고민해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뭐 올라가면 사고 따라 사고 막 급등하면 사고 이러면 꽝입니다. 꽝.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 가지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어떤 뭐 여러 투자 조언가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리포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오피니언이 있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어떤 투자 철학, 투자 의견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네, 저는 철저하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 냉정한 시각, 그리고 안전한 투자, 분산 투자, 그다음에 현금 보유, 분할 매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더 중시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이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좋은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싸게 거래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멘탈 관리와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스스로 한번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준비가 되었나? 내가 주식 투자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나? 그렇지 않나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있나? 나는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는 분할 매매를 하고 있는가? 난 기초 지식이 충분한가? 난 셀트리온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난 현금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앞으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스터디한다. 공부한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죠. 내가 내 스스로 축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기본기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볼 리프팅, 트래핑, 컨트롤, 킥, 슈팅을 연습하지 않는 이상 축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주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봤자 계속 개발세발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축구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매일 클럽에 나와서 맨날 욕만 먹고 갑니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까요? 안 늘죠. 똑같습니다, 실력이. 근데 어떤 친구는 실력 1년, 2년 지나면 부쩍부쩍 늘죠. 혼자서 연습을 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개인적인 사람 관계 다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노력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내 회사 일을 얼마나 해냈느냐에 따라서 회사 일의 결과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쉬운 법칙을 왜 주식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 적용을 시켜서 주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많이 얘기했네요. 감사합니다.